발가락이 닮거나 말거나 가족 이야기 톱10 하고 있습니다. 형 지금 억양이 잘 살아요 지금. 뭐가 진짜 닮거나 말거나 뭔 상관이야 이거. 우리가 네. 가족인데. 네, 레너드 코엔의 Everybody Knows 들으셨고요. 코엔 형님은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레너드 코엔. 들어갔어요? 몰랐네. 왜 욕했냐 또? 아니 좋다고 올라고 그랬더니 들어갔네. 네, 돌아가셨어요. 저는 돌아가신지 모르고 있었는데 제가 잘 아는 이제 은사님이 페북에 완전 비통한 그 어떤 그래? 글을 남기셨더라고요. 이분을 너무 좋아하셨나 봐요. 레너드 코엔 편은 네. 밥 딜런 편은 많아도 레너드 코엔 예, 편은 근데 되게 좋아하셨나던지 굉장히 비통하다라고 이렇게 글을 남기셨고 그래서 알았습니다. 좀. 레너드 코엔은 할렐루야라는 노래가 너무 떠가지고 발표한 지 몇십 년 있다가 계속 이렇게 뜨고 있고 좋은 노래들이 굉장히 많고 가사가 참 좋죠. 그래서 리메이크 하면 할수록 좋은 곡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슈렉인데 할렐루야는. 네, 슈렉으로 다시 그게 제2의 전성기를 맞았죠. 싱에도 나왔고 싱에도 나오죠. 예. 자, 그러면 발가락이 닮거나 말거나 파리 영화를 알아보도록 하죠. 파리는요? 야, 너 좀 인스턴트 같은 거 좀 그만 먹어. 그만 그 먹어. 불량식품이야, 불량식품. 불량식품이야. 뭐가 인스턴트야? 그럼 우리는 인스턴트 가족이야? 파리는 인스턴트 패밀리. 패밀리. 네. 인스턴트 패밀리. 이거 패밀리가 들어가나요? 그렇죠. 네. 근데 근데 인스턴트. 뭐 저는 이 영화는 진짜 좋은 가족 영화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저 보고 나서 우리 카톡방에 제가 글 남겼잖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감독의 완전 내 스타일. 감독의 물결에 휩쓸려가지고. 형 너무 좋아요. 울었어. 이게 진짜 이게 그 눈물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이 이거 영화. 눈물 포인트 있죠. 눈 포인트가 좀 많던데. 그럼요. 나 이거 처음 봤을 때는 그냥 재밌게 봤는데 이번에 보는데 나 갱년기인가? 난 이거 이렇게 형 갱년기죠. 처음서부터 이렇게 눈물이 날라 그러지 왜 얘네 둘 저걸 보면서 그냥 나는 되게 그냥 로코 약간 주저 아파트 스타일 그렇죠. 그리고 이 로즈번 이 배우가 나와가지고 저도 약간 좀 그런 코미디는 예, 워낙 코미디에 강한 배우라서 그냥 저도 그냥 그런 코미디인 줄 알았어요. 네. 그리고 이 감독이 원래 이런 LA 코미디 스타일 영화들 많이 했고 작가를 많이 했죠. 네, 인스턴트 패밀리 2018년작이고요. 이것도 얼마 안 됐네요. 네, 저도 우리 이번에 처음 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누구나 아는 비밀과 같은 애 나왔군요. 네. 션 앤더스 감독의 영화고요. 네, 션 앤더스는 뭐 이 사람이 그 왜 내가 전에 뭐 뭘 봤는데 그 왜 아담 샌들러 나오고 앤디 샌버그 나오고 That's My Boy라는 영화 있었거든요. 한 10년 전에. 그 영화로 그 라즈베리 최악의 감독상 뭐 이런 데 진짜요? 올랐어요. 이 사람은 원래 이제 이런 좀 코미디 작가로 알려져 가지고 딱 야심차게 감독을 했는데 좀 이렇게 비난을 받고 욕을 먹었던 뭐 다 흥행은 잘 되는 그런 영화들이죠. 아니 뭐 작가로는 굉장히 우리가 아는 영화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렇죠. 유명한 작가예요. 더맨더머 2 같은 거. 그리고 위어 밀러스. 위어 밀러스. 네. 그리고 파퍼시대 펭귄들. 그렇죠. 그런 거 다 대본 썼어요. 예, 이 사람이 쓴 작품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냥 그런 영화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네. 그런 영화에 그냥 카테고리에 있는 영화죠. 예. 뭐 그런데 눈물샘을 엄청 자극하는. 이게 되게 가족 영화예요. 그러니까 네. 이번 리스트를 만들면서 좀 쉬어가야 되겠다 하고 저는 사실 8위에 이 노래를 이 영화를 넣었는데 이게 좀 쉬어갈 줄 알았는데 얘도 좀 이렇게 묵직한 게 있더라고요. 다시 보니까 그러네. 저는 우리 리스트를 이렇게 진행하면서 영화를 보다 보면 한두 편씩 몰랐던 영화인데 정말 발견하는 영화가 있거든요. 이 영화 진짜 좋다. 그걸 딱 발견하는 영화들이 있는데 이 영화가 이번에는 그 영화가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예. 인스턴트 패밀리. 네. 그리고 주인공 부부가 있어요. 아빠와 엄마. 예? 아빠인 피트 역으로 마크 월버그가 나왔고요. 네, 마크 월버그. 네. 그리고 엄마인 엘리 역으로 로즈 번이 나왔습니다. 네, 월버그랑 로즈번 둘이가 이제 주인공인 거죠. 네. 둘이 이제 주인공 부부입니다. 네. 그렇죠. 부부고 이들이 이제 하는 직업은 그 집을 이렇게 네, 인테리어 업자들. 인테리어 업자인데 허름한 집을 사가지고 그렇죠. 그 집을 깨끗하게 리모델링을 해서 그래서 다시 파는. 그런 거 잘하는 게 미국이 돈 많이 버는 사람들 그런 거 같아요. 예.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잘 사죠. 예. 뭐 중산층. 예. 잘 사는 잘 사는 집에 이제 부부예요. 근데 애는 없어요. 근데 애가 없죠. 예. 네. 이 로즈번, 이 엘리가 애를 뭐 굳이 우리가 가져야 돼? 약간 우린 딩크로 살 거야.
라는 어떤 그런 주의자예요. 그렇죠.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뒤늦게 자기 여동생이 애를 가지려고 막 노력하는 상황인데 나도 한번 그러면 애를 가져볼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다른 곳으로 생각이 튄 거죠. 그렇죠. 예? 이미 나이가 좀 있어가지고 네. 애를 낳기는 좀 늦었는데 마크 월버그가 예. 농담을 한마디 했는데 예. 그거가 꽂힌 거죠. 꽂힌 거지. 입양을 한번 해보는 게 어때? 그치. 그러면 한 대여섯 살짜리 입양해서 그러면은 괜찮지 그랬더니 예. 농담인데 예. 그거를 심각하게 받아들인 네. 거죠. 그래서 입양을 고민하게 되고 이제 그 위탁 가정이라고 하죠. 한번 이제 데리고 위탁을 하고 키우다가 입양을 할 건지 말 건지를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 다음에 법원의 허가를 받는 이런 절차가 저 퍼스터 패밀리라고 하죠. 네. 그래서 위탁 가정. 예. 그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받아들이 3명의 아이가 있습니다. 첫째인 리지 역으로 이사벨라 메서드라는 배우가 나왔고요. 그렇죠. 이사벨라. 예, 그리고 둘째인 후안 역으로 구스타보 에스코바라는 배우가 나왔고 셋째 막내 리타 역으로는 줄리안나 가미즈라는 배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다 약간 좀 히스패닉계 예. 아이 3명인데 이제 큰딸 리즈는 우리가 어디서 많이 봤죠? 그렇죠. 어디서 봤습니까? 저기서 봤죠. 시카리오. 시카리오 2. 그렇죠. 2에서 봤죠. 거기서 그 마피아 딸로 딸을, 나와가지고. 네. 그 당돌하네. 교복 입고. 그렇죠. 여기서도 마피아 딸처럼 당돌해요. 이 영화에서도. 당돌한 영화 전문. 그렇죠. 애가 아주 좀 뭐랄까요? 좀 매력적이에요. 네. 근데 얘는 이제 미국애죠, 사실은. 그렇죠. 배우는. 네, 그리고 또 유명한 배우가 나옵니다. 옥타비아 스펜서가 그렇죠. 여기서 아주 예, 이 입양 기관의 뭐 관리자. 이 두 예. 콤비가 있어요. 예. 이 입양 뭡니까 이분들이 거기 그 매니저라고 봐야겠죠. 일종의 입양을 홀트 아동복지 뭐 이런 예. 재단인 거죠. 그렇죠. 예. 이게 사설인가요? 아니면 복지국 같은 데인가요? 복지국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사설 단체인 것 같은데. 사설 단체인 것 같아요. 예. 그 수많은 커뮤니티를 열고 이런 걸 하는 거는 그거는 공권력이 하는 것 같죠. 예, 그 하여튼 이 두 콤비가 아주 이 영화에 예. 뭐랄까요? 거의 MSG죠. 거의 뭐 양념을 듬뿍 발라줍니다. 예. 그 콤비 중에 하나 카렌 역으로 옥타비아 스펜서가 나왔고 또 다른 그 MSG 샤론 역으로 티그 노타로라는 배우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재밌어. 이 배우가 저는 처음 봤는데 좀 시스틀러. 예, 너무 웃기더라고요. 네, 그냥 완전 이 사람이야. 아 진짜 이런 일을 하는 사람 같아요. 예. 실제 인물 아닐까. 근데 배우가 맞고요. 이 둘이가 참 그 헌신적으로 일을 하죠. 이 사람들은 어떤 소명 의식이나 이런 거 없으면 이렇게 일을 못 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참 이런 거 보면서 우리도 이제는 복지가 많이 강화가 돼서 네. 물론 저 OECD 저 위 톱 클래스까지는 못 가더라도 많이 하고 있죠 이제는. 그래서 이 두 일하는 어떤 두 여성한테서 되게 나는 좀 감동을 받았어요. 네. 감동 있죠. 네, 있죠. 그렇죠. 그 실제로 그럴 것 같아요. 그 현실과 자기의 이상 사이에서 맞아요. 굉장히 이렇게 줄을 잘 타면서 부모들이 아이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끔 그렇죠. 옆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어떤 그런 모습. 계속 카운셀링 클럽도 하고 네. 모임도 계속하면서 그렇게 하죠. 근데 거기 웃긴 거 나오잖아 참. 네. 페어 네. 그 입양 페어가 있어요. 박람회처럼 네. 거기서 그 딸을 데려왔는데 마크 월버그가 쟤는 애가 우울해 보이고 부모도 막 어디 어디서 라디에이터에 묶여가지고 그렇게 그랬더니 쟤 내 딸인데 재밌는 네. 나와요. 아 그리고 저는 이 배역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랜마 샌디. 그렇죠. 아, 이 할머니 둘이가 예. 나오죠. 예. 마크 월버그의 엄마가 나오고 네. 아버지는 안 계신 것 같고 엄마만 나와요. 샌디. 네, 거기는 이제 네. 아버지가 없고. 네. 이 마르고 마틴데일이라는 배우가 나왔는데 네, 뭐 여기서도 많이 나오는 네. 그런 중견 배우죠. 아 근데 저는 이 엄마가 너무 좋았어. 우리 엄마 같아. 아, 그래? 나는 보면서 우리 엄마 생각이 너무 났어. 차밍한 할머니야. 예. 너무 매력적이고 그 자기 이 아이들한테 정말 무조건적인 사랑. 손주들한테. 예, 막 손주들이 그 엄마랑 아빠랑 이렇게 막 갈등들이 막 있잖아요. 이 갈등에서 늘 나서서 해결을 딱 하는데 그 해결하는 방식이 굉장히 한국적이. 그렇죠. 완전히 전폭적으로 손자들 편 들어주고 그냥 무조건. 손자 손녀 편을 딱 들어주는 어떤 그런. 그 로즈번의 그쪽 집도 그 할머니도 그렇죠. 예.
좀 특이하긴 하지만 굉장히 재밌었어요. 예. 참 사랑으로 손녀들을 바라보는 눈길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 이 할머니가 샌디 할머니가 이 손주들 이제 입양된 이 손주들을 처음 만났을 때 했던 대사가 있어요. 너무 갑자기 너무 밝게 막 맞이해주면서 자, 우린 이제 가족이니까 내가 무조건 지켜줄게. 와, 할머니가 이런 대사를 하는 게 와,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완전히 있나? 애들을 꽉 끌어안아주는 네. 그 느낌 있잖아. 영원히 지켜줄게 막 이런 대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이공원 표를 가져오죠. 식스플렉스 니네 나이엔 이런 데 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딱. 에버랜드 표를 가져왔어. 그게 노하우고 경험이고. 네. 그리고 뭐 수많은 배우들이 나오는데요. 이제 그 다른 그 위탁 입양을 준비하는 부부들이 그렇죠. 굉장히 여러 커플이 나와요. 거기 다 좀 재밌죠. 예, 그 재밌어요. 이게 뭐 게이 커플도 있고, 그리고 주의 뜻에 따라서 그렇죠. 굉장히 신앙적인 이유로, 독실한 예, 신앙적인 이유로 이 일을 해보려고 하는 부부가 있고, 또 이제 굉장히 또 인상적인 부부가 아니라 블라인드 사이드. 여자 한 명이 딱 와서 내가 입양하겠다. 독신녀인데 내가 입양하겠다 하는 여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나는 아프리칸계 그 미국인을 내가 딱 입양을 해서 운동 선수로 키울 거다. 완전 스포츠 스타를 만들려.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 듣고 로즈번이. 로즈번이 막 웃잖아요. 농담한 건 줄 알고 플라이트 사이드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막 웃는데 진짜였어. 네, 진짜였어요. 그래서 농담 아니야. 나중에 사과하는데 그냥 가버리자 차 타고. 아 근데 이 케이스들이 계속 만나가지고 네. 서로 얘기도 나누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되게 네. 좋은 것 좋다. 같아요. 네. 거기서 마지막에 그 아름다운 라스 씬을 연출하죠. 네. 위로도 받고 서로. 그렇죠. 이게 뭐 물론 이제 이게 드라마라서 뭐 그렇게 한 거겠지만 그건 되게 좋은 것 같아. 그 사람들 처음에 교육받을 때부터 계속 같이 같은 하는 거죠. 기수로서 뭐 누군 실패도 하고 서로 도움을 주잖아요. 예. 그리고 비웃는 장면도 있어요. 서로. 그렇죠. 엄청 비웃어. 비웃으면서 처음에 이제 입양을 그러니까 위탁을 딱 이제 시작을 하면 허니문 기간이라는 게 있나 봐요. 아이들이 크게 문제 안 일으키고 잘 지내는 기간이 있으니까 근데 이걸 이미 겪은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 이후에 이제 문제가 생길 거다. 라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이 마크 월버그랑 로즈번이 우리는 문제 없고 너무 좋고 신났어. 막 너무 행복해하니까 사람들이 막 비웃고 그렇죠. 야, 좀 있어봐 막 이러면서 막 그런 장면 굉장히 재밌었고요. 자, 인스턴트 패밀리 우리말로 하면은 뭐 즉석 가족 정도 되겠네요. 근데 나는 이 영화에 우리 옛날에 했던 가족 영화 탑10에서 했던 가족의 탄생 네. 그 제목을 붙여주고 싶어요. 그렇죠. 인스턴트 패밀리는 뭐 즉석 가족인데 가족의 탄생 정말 이번에 우리가 발가락에 담거나 말거나 이 얘기 했잖아요. 이게 물보다 뭐 피가 진하고 뭐 이런 얘기 집어치우고 정말 가족이란 무엇인가 그거를 되게 확연하게 보여주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좀 라이트하고 그 약간 캘리포니아 배경으로 나오는 그런 주드 아파트 사단의 영화 같긴 하지만 이게 보면 볼수록 이 얘기가 되게 감동적인 어떤 마음을 좀 만져요. 좀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입양이라는 어떤 행위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파생되는 어떤 일들 그다음에 그걸로 이루어지는 가족 그거에 대한 어떤 갈등이나 이런 거를 깊게는 안 들어가지만 탁탁탁탁 만지면서 가늠해 볼 수 있게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선진국이나 복지가 잘 되어 있는 복지국가라면 사회가 안전망에서 저렇게 해주고 저렇게 하는 게 맞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쉽지는 않겠구나. 그쵸. 라는 것도 보여주죠. 그것까지도 네. 보여주죠. 네. 물론 뭐 해피엔딩이고 뭐 영화는 아주 뭐 되게 좋게 끝나고 하지만 우리가 이걸 보면서 약간 그 잔향이 좀 남아요. 남죠. 네.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고 어려운 일인데 참 이렇게 의미가 있는 일이다. 네, 라는 그게 거를 이제 보여주죠. 네. 이 영화의 어떤 나의 눈물 포인트는 부모가 된다는 것이었어요. 생물학적으로 완벽한 부모가 되면 완벽하다는 말이 자체가 이상하다. 근데 생물학적으로 부모가 되면 그건 그냥 본능에 의해서 쭉 솟아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건 누가 뭐라 하기 전에. 그래서 인터넷에 가끔 도는 어떤 아버지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사진 한 장면씩 있잖아. 막 그 야구장에서 배트 날라오는데 아버지가 아이 얼굴 딱 맞고 있고 막 이런 거. 그렇죠. 이런 게 정말 위대한 본능이라고 본다면 이 영화는 그 본능이 없는 상태잖아, 사실. 그쵸. 이렇게 예. 입양을 한다는 게 없는 상태인데 그거보다 더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는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없는 본능을 만들어서라도 막 그렇죠. 그리고 부족한 것들이 막 나타날 때 죄책감을 막 가지면서 서로 자기 자신을 막 깨부수면서 갖는 어떤 그 부모의 아가페적인 사랑이 아 정말 이럴까라는 어떤 의심까지도 하게 만들면서 사실은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근데 정말 그래야만 또 가족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족과 부모 자식이라는 관계가 그래야 유지가 될 정도로 저런 관계구나 라는 측면으로 마지막 해석이 됐거든요. 나는 이 엘라랑 엘리와 피트인가요? 네. 이 이제 부부? 마크 월버그랑 로즈번 이 부부를 보고서 그 어떤 가족 영화보다도 되게 공감이 가더라고. 왜냐면 이 두 사람의 지금 생각이나 어떤 생활 방식이나 이런 거가 지금 우리들이랑 비슷한 거야. 물론 여기서 최 과장은 자기 애를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되게 그냥 평범하고 되게 그냥 잘 살고 싶고 내가 내 자신이 중요하고 좀 욜로 라이프를 꿈꾸고 그러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변화하는 과정. 그렇죠. 근데 자기 애가 아니고 그쵸. 입양을 해서 네. 둘이 어떤 파트너에 가까운 두 커플이 네. 그거를 겪는 게 되게 공감이 가더라고.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김 PD 형 항상 이제 얘기할 때 다른 관점으로 이 영화를 바라보는 게 많은 저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힐빌리의 노래 10위부터 했던 힐빌리의 노래 그리고 9위에 했던 누구나 아는 비밀 여기서도 우리 김 PD 형이 얘기했던 부분에 이 사회적인 배경으로 인한 가족의 형태 네, 사회적인 배경에 영향을 받는 가족 이제 그 부분을 설명을 줬었어요. 근데 이 영화가 저는 그 배경을 가져와서 얘기를 하고 싶더라고요. 뭐냐면 지금 형들이 얘기한 대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어떻게 이렇게 부모로서의 이런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가질 수가 있지? 생물학적인 부모가 아닌데 어떻게 입양에 대한 이런 마음을 어떻게 부모의 마음가짐을 이렇게 가질 수가 있지 했더니 저는 이 영화에서 다뤄지는 이 시스템, 이 입양 가족 간의 커뮤니티 이게 반영이 되어야 이런 마음도 키울 수 있겠다 혹은 유지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서 김피정이 얘기했던 이런 사회적인 어떤 배경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 안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입양 가족에 대한 이런 시스템화가 되어야 이런 마음도 유지하거나 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영화를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이 위탁 가정에 대한 이 실태를 한번 조사를 해보고 싶었던 나 거예요. 궁금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잠깐 이제 살펴봤더니 2003년부터 2019년에 이 기간에 일반 가정 위탁, 이 일반 가정 위탁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대부분의 가정 위탁이 조부모나 친인척으로 간대요. 그렇다면서. 네, 정말 이 영화처럼 완전히 생판 모르는 가정에 입양되는 게 이제 일반 가정 위탁인데 이 2003년부터 2019년까지에 23만 가구가 있는데 23만 가구 중에 17,000가구만 일반 가정 위탁을 간 거예요. 거의 없는 거고요. 거의 없는 거예요, 정말로. 프로스가 굉장히 낮고 대부분은 다 말씀드린 대로 조부모나 친인척으로 위탁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시스템이 정말 완벽하게 갖춰져야 이런 일반 가정 위탁도 퍼센테이지가 높아질 수 있겠구나. 문화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좀 그런- 시간이 필요하고. 네, 맞습니다. 그건 사회적으로 우리가 네. 주변에 입양 가정 같은 건 우리 많이 못 봤잖아요. 많이 사실. 못 봤죠. 예. 그리고 그것도 그 일반 가정도 하는 집이 계속 하더라고. 맞아요. 제가 무슨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어느 그 위탁 가정 부모가 한 1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을 계속 위탁해서 보고 진짜 사랑으로 이렇게 막 걔네들을 키우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되게 막 위대해 보이더라고요. 진짜 멋있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최 과장님 얘기했지만 저도 이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저희가 모르던 분이 한 분이 계시던데 작년에 어떤 뭐 국가에서 뭐 무슨 상을 받으셨던 분인데 여성분이신데 이분은 30년간 위탁 가정을 계속 유지를 하셨대요. 가족들을 계속 바꿔가면서. 그러니까 계속 네, 특히 영유아 관련으로 해서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가정이랑 그런 분들이 막 엄청 부자거나 예. 이렇지가 않더라고. 네. 그러니까 사실 노블리스 오블리주 우리 뭐 그 왜 무슨 뭐 안젤리나 졸리 같은 그런 배우들이 계속 입양해가지고 그쵸, 아이들을 예. 같이 정말 이렇게 잘 돌보고 하잖아요. 스타들이 입양해가지고 키우고 네. 자기 아이들이랑 같이 섞어서도 키우고. 네. 그게 진짜 그게 노블리스 오블리주. 우리나라는 차인표 부부가 그렇게 하잖아요. 차인표 시네라 부부가
그렇게 하고 멋있는 거야 그거. 그게 쉽지 않거든 자기 가정인데. 우리는 가족으로서 누군가가 쟤는 입양됐대라고 하거나 심지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발가락이라도 닮아야만 하는 이런 강박관념이 너무 깊게 자리 잡는 이유가 과연 뭘까를 자꾸 생각해 보면 자기의 자식 책임 범위도 강하고 또 하나는 그 권한 범위도 강해서 그걸 누구든 침범하거나 열어놓거나 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가령 적절한 예는 아닐 수도 있지만 초등학교 요즘에 누군가가 확진자가 하나가 아이가 나오면 그냥 학교 전체가 난리가 나는 거야. 학교가 그걸 관리할 수도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음에도 부모들이 완전히 다 나서서 그걸 완전히 막 난리가 나는 상황으로 그냥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도 내 자식을 책임질 수 없고 내가 내 자식을 책임져야 하는 책임 범위가 너무 강한 것 아닐까. 그래서 남의 자식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더 심해지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사회적인 인식이 누구 집에 누구 있다 이런 얘기가 아까 그 농촌 시골 마을에서 아주 고립된 사회에서 벌어지는 그런 이야기인 줄만 아는데 도시에서도 똑같은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이거 보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캘리포니아 미국의 어떤 중산층 가족의 얘기인데 우리를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어떤 문화나 이런 거가 사실 공동체라는 게 이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너무 우리가 좀 셀피시해지지 않았나. 너무 이기적으로 가고 뭐 이번에 뭐 애들은 백신을 못 맞추겠다 뭐 이런 그 해가지고 막 서명이 막 몇십만 명이 하고 그랬다면 그런 거 이렇게 보면서 약간 뭐 결이 좀 다른 얘기일 수는 있겠으나 우리가 공동체로서의 어떤 그런 연대감이 우리 경제력이나 이런 위상에 비해서 좀 없지 않나. 그렇죠. 이 영화가 나는 그래서 좀 그런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되게 좋은 네. 그렇죠. 샘플인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이번 영화 보면서 좀 얻은 정보들도 많고, 그러니까 일반 가정 위탁이라는 이런 용어, 입양과의 좀 다른 점, 네. 그리고 이 영화도 지금 저희가 설명을 이제 드리고 있지만 일반 가정 위탁과 입양은 엄연히 다른 부분이고 이 영화에서는 일반 가정 위탁을 통해서 입양까지 가는 그 단계. 요 부분을 또 영화에서는 또 보여주고 있죠. 그 부분은 이제 진우가 되게 정교하게 잘 짚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입양을 하고 싶어하고 그 입양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면 사회적인 제도가 갖춰지는 거죠. 당장 그냥 입양을 보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보내면 굉장히 어려움들을 많이 겪을 테니까 그쵸? 일정의 배리어도 만들고 교육기관도 만들고 심지어는 커뮤니티까지 만들어서 수없이 서로가 서로를 돕게 만드는 것은 시스템인데 그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는 거는 그만큼 그 사람들이 그것을 원하고 있다라는 것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할 수도 있는데 시스템을 만들면 또 사람들이 많아질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우리가. 이 영화에서 보면은 입양을 하고 싶다. 그래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기서는 8주간 교육도 받고 그렇죠. 그 시설에서 얘가 여기에 갈 수 있나 이렇게 잘 봐주고 아까 했던 그 입양 박람회도 하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 쫙 이렇게 보여주잖아 이 영화에서. 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되게 약간 문화 충격이 좀 난 좀 있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마지막에 법원에서 평가도 최종적으로 그렇죠. 가족임을 인정하는 과정이 있죠. 그런데 그거 때문에 되게 부모들이 조마조마해하잖아요. 가정법원에서 그거 다 해가지고 그 해주고. 커뮤니티 모임에서 어느 그 게이 부부가 법원에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 때문에 막 다들 막 축하해주고 너무 좋아하고 나는 참 그거 보면서 이게 아직도 우리는 좀 갈 길이 멀다. 갈 길이 멀고 우리 인식 자체가 너무 우리는 지금 앞만 보고 내 발등만 보고 이렇게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 한편으로는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그렇다고 뭐 우리의 제도나 시스템이 정말 뭐 형편없다 뭐 이런 의도는 절대 아니고 지금 우리도 시도 관련해서는 위탁 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고 있고요. 예비 위탁과 관련된 교육 체계도 좀 잘 갖춰져 있더라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3만이라는 그런 가구 중에 17,000가구가 이런 일반 가정 위탁을 선택하는 사실 그래서 그 선택이 굉장히 쉬운 선택이 아니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선택인데 그렇게 선택을 하시고 또 일반 가정 위탁으로 또 같이 또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 나가시는 그런 분들도 아주 참 대단한 그게 표현하고 이제 싶습니다. 예. 진욱이 말한 대로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꺾어서 우리가 반성하거나 이건 우리가 정말 잘못했지라고 할 만한 부분이 너무 역사적으로 깊죠.
아니 얘기하는 해외 입양을 가장 많이 보낸 나라이기도 하니까 그것이 우리가 경제력이 나아졌다고 그래서 그 현상이 줄어들지 않았거든요. 경제력과는 상관없는 문제였다라는 것이 나중에 증명이 돼버린 꼴이 돼버린 거야. 근데 조금만 이 영화로 조금 난 돌아와서 생각하고 싶은 거는 진짜 그냥 단순히 입양이라는 것이 입양을 해서 같이 살면 부모 자식이 되겠지? 이 비상적인 생각을 다 깨버린 게 이제 이 영화죠. 예.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라는 건 당연한 건데 간단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이건 뭔가 진짜 알을 깨고 태어나는 뭔가의 부분이 하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가령 우리 이제 인터넷에 도는 글 또 얘기해 보면 재혼한 부부인데 각자 아이가 있잖아요. 그럼 재혼한 부부인데도 상대방 아이로부터 엄마로 인정받거나 엄마라는 말 한마디를 들었을 때 그 감동 혹은 그 정말 벅차오르는 그 감정들 그거 느끼게 되잖아요. 이 영화는 맞아요, 이제 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입양에서 또 베리에이션을 한 게 보통 입양을 하면 애 하나를 데려온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애가 셋이가 온 거야. 예. 셋이 남매가 온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큰 애가 예. 걔는 10대 네. 티네이저 애가 이제 있고 그 밑에 또 동생 둘이 온 거야. 네. 그래서 이 앞에 보면 이제 입양을 보통 10대는 안 한다고 잘 그렇죠. 꺼려 한다. 예. 10대 누가 그 중2를 데려가겠어. 예.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걔랑 걔 밑에 동생 둘을 데려온 네. 거죠. 그러면서 겪는 일들이 예. 되게 짧은 시간 안에 예. 그 발전신이 계속 나오는데 그렇죠. 우리가 어떤 거 재밌기도 하고 어떤 거 뭐 속상하기도 하고 근데 이 티네이저가 결국 문제가 되죠. 얘는 마음을 끝까지 안 열지. 그래서 이 영화에서 보면은 그거에 대한 어떤 이 속상함들이 나오고 또 그 이 부부가 또 똘똘 뭉쳐가지고 헤쳐나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막 이런 거가 나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가 되게 재밌는 씬들이 예, 웃겨요. 되게 많아요. 그래서 좋아요. 웃겨. 마크 월버그는 마크 월버그답게 네. 계속 약간 얼빵하면서도 되게 고지식하면서 그런 역들을 항상 하잖아요. 그렇죠. 19금 테드의 그 마크 월버그가 나와가지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우리 스토리를 안 해. 스토리 얘기. 소리가 다 나온 것 같은데 근데 다 나오지 않았을까? 아 우리 스토리를 얘기 안 해? 스토리 안 했어. 아왜 어쩌다 이렇게 됐지? 그럼 빨리 내가 네. 스토리를 우리가 간단하게라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예. 이 마크 월버그 그리고 로즈번 이 부부는 애 없는 딩크족 부부였죠. 네. 근데 이제 그 여동생이 애를 갖는다라는 얘기를 듣고 애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네. 우리도 한번 애를 가져볼까 그냥 장난스럽게 한번 얘기를 던진 건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대단히 뭐 완벽하고 도덕적으로 뭐 이렇게 훌륭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평범한 부부예요. 평범한 부부인데 이제 막상 애를 가지려고 하니까 이제 직접 갖는 것보다 한번 입양을 해보는 게 어떠냐라는 얘기를 이제 장난처럼 마크 월버그가 던졌고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로즈번이 직접 그 홈페이지를 찾아본 거죠. 근데 그걸 보고 이제 확 마음이 열린 거예요. 울고 로즈번은. 있잖아. 그걸 예. 보면서 이렇게 울고 있는데 예. 마크 월버그는 그거를 이제 애써 안 보려고 하지. 그렇죠. 애써 안 보려고 예. 노트북을 확 덮어버리는 죠. 네. 근데 로즈번이 이렇게 잠깐 방에 들어간 사이에 자기도 모르게 이제 마크 월버그도 그 노트북을 열어서 그걸 보고 있고 보면서 이 아이들 말도 안 돼 이렇게 그리고 그 아이들이 겪은 아픔들이나 고통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막 공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부가 한번 용기를 내서 바로 다음 씬이 네. 거기 이렇게 앉아 있어 교육받는 거기죠. 근데 이게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두 명의 그 콤비 있잖아요. 그 기관의 콤비. 네. 그 기관의 콤비가 너희들 이제부터 받게 될 교육이나 과정은 결코 쉽지 않다. 무슨 해병대 교관처럼 얘기하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중간에 어떤 부분은 일어서서 나가버리잖아요. 맞아. 근데 이제 한번 트라이 해보자. 근데 이 사람들이 여전히 부족함이 많아요. 뭐 이렇게 개 입양에 이렇게 비교해서 얘기한다던가 뭐 이런 장면들 있잖아요. 마크 월버가 이렇게 네. 이상한 얘기들 계속 네. 무슨 아바타 얘기하고 막. 하여튼 얘는 그렇지 뭐 인종이 다른 사람을 입양하면 뭐 약간 좀 이상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이게 완벽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냥 근데 나는 그 부분도 역시 솔직하다고 본 거죠. 그렇죠. 네. 솔직하죠. 솔직함이 있어야 되죠. 예. 그런데 이제 이 기관에서 하는 행사 중에 입양하려고 의지가 있는 부모들과 아이들을 만나게 해주는 그런 이제 그 박람회 같은 행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무슨 파티 같은 거를 그냥 열고 그 파티에서 서로 만나면서 이야기하고 뭐 이러는데
이렇게 눈에 띄는 애가 없는 거야. 이 두 부부가 뭐 누구 어떤 아이랑 꼬마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 보면 막 황당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거기서 그 얘기도 있잖아요. 뭐. 한 아이한테 말 걸려고 하니까 다른 부부가 달려도 이거 우리 애. 맞아 막 경쟁하고 막 이미 우리가 찡꽁해놨다고 막 그렇게 뭐 이러면서 막 경쟁도 하고 뭐 이런 상황인데 저쪽에 10대들이 쫙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10대들은 아무도 데려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 10대들도 자기들도 아는 거야. 그런데 이제 한번 가서 얘기라도 해보자 라고 이제 다가가는데 둘이서 거기서 이제 경론이 벌어진 거예요. 10대를 이게 얼마나 다루기 어려운 애들인데 얘네들을 데리고 가냐 막 그러면서 경론이 벌어지는데 그 리지가 그 얘기를 듣고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아저씨 안녕하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다 들리거든요. 라고 얘기하면서 약간 되게 쿨하게 아니 뭐 저쪽 가서 그냥 하시라고 뭐 이러면서 되게 당돌하게 얘기를 탁 하는 거죠. 근데 이 얘기를 듣고 두 사람이 눈이 탁 마주치는 겁니다. 얘다. 그치. 그 순간이 있는 거죠. 서로를 알아보는 예. 순간. 아 얘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얘가 동생들이 있었어. 예. 근데 얘가 이제 패키지야. 얘만 데리고 갈 수가 없고 뒤에 동생들이 플러스 있어요. 2예요. 예. 둘째는 이제 남자인데 후안이라는 애인데 걔도 참 머리를 안 쓰는 애잖아. 아빠가 마크 월버그가 얘는 머리 쓸 줄을 모르는데. 그리고 자꾸 말끝마다 죄송하다. 그렇죠. 아 얘는 그 상처가 느껴져. 이 그쵸. 아이의 상처가 얘네들은 느껴지고 계속 여기저기 예. 왔다 갔다. 그러니까 엄마가 뭐 마약 중독으로 예. 뭐 감옥에 가 있고. 감옥에 가 있고 뭐 이러니까 애들이 계속 그런 위탁 가정들을 전전한 거죠. 네.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 코트 베어라는 게 있어요. 코트 베어가 이제 코트는 법정이고 네. 베어는 테디베어. 그렇죠. 곰이 엄청 많은 거야. 네. 근데 여기는 가정법원에 그렇게 가면은 이렇게 네. 곰을 하나씩 주는 거야 애들한테. 예. 인형을 그걸 모았는데 산더미 같이 있는 거야. 한가득이죠. 뭐. 이 후안이 갖고 있는 곰인형이. 그런 거가 이제 이게 디테일 이거는 정말 모르면은 이 얘기를 쓸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 게 나옵니다. 네. 네. 그리고 막내 그 여자의 리타 얘는 되게 귀여운데 뭐 이렇게 나쁜 말 같은 걸 많이 배워가지고 막 되게 거칠어. 그 로즈번이 이렇게 좀 당황하고 막 이런 장면들이 나오죠. 그리고 그 포테이토 칩을 좋아하죠. 네. 그렇죠. 감자칩. 밥 같은 걸 건강한 음식 잘 안 먹으려고 그러고 감자칩만 먹으려고 하고. 집에서 아무도 신경 안 쓰니까 그냥 뭐 성인 드라마도 막 마음대로 보고 예. 이래서 말들을 막 그런 말들을 그리고 배우는 얘네들이 거죠. 처음에 있던 그 위탁 가정 있잖아. 아무래도 남매 같다라는 부부. 거기도 웃겼어. 약간 이상한 부분. 이런 재밌는 네. 스폿이 굉장히 많아요 이 영화에. 네. 그리고 마지막에 참 그 조안 쿠색이 나오잖아요. 예, 조앤 쿠스기 잠깐 나오죠. 카메오로 나오고. 카메오로. 예. 그냥 이렇게 동네 역주단- 아줌마로. 역주단 아줌마. 약간 이상한 아줌마로 나오죠. 카메오 네. 출연을 한 거죠. 네. 네. 네,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데리고 오고 집으로 데리고 오고 네, 그리고 이 부부가 이제 인테리어 하면서 이렇게 집 리모델링해서 파는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낡은 집을 하나 사요. 이 집이 완벽하다. 근데 거기가 뭐 침실이 5개고 이렇게 큰 집이죠. 근데 자기 둘이 살기에는 그 집이 어울리지 않는 집이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서 아, 이 집을 우리의 집으로 이 아이들을 키우는 집으로 이제 삼아야겠다라고 하면서 리모델링을 계속하는 장면도 병렬적으로 이제 얘기가 흘러가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이 5 식구가 예 하나의 동거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 근데 이제 쉽지 않아요. 그리고 특히 그 큰 딸인 리지 같은 경우는 원래 엄마한테 우리는 돌아가야 된다. 엄마가 지금 감옥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있지만 엄마가 오면 우리 당연히 엄마한테 돌아가야 되고 엄마는 우리를 엄청 사랑하고 있고 이거를 계속 갖고 있는 거죠. 이 마음 그게 기대감. 이제 되게 예. 대단한 충성심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리지가 처음에 그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일종의 나는 약간 끼도 부렸다고 생각하거든. 네. 자기 선택할 수 있도록 예. 나는 이 정도로 쿨한 10대야 걸 보여줬다고 생각해. 근데 그 역시도 어른이 되어버린 10대인 거죠. 내가 저 사람들에게 잘 보이면 내 아뿐만 아니라 내 동생들에게 오는 베네핏이 크다라는 걸 알고 그렇죠. 자기는 그 동생들을 위해서 일종의 약간의 희생을 하지만 나는 엄마까지도 케어해야 된다는 생각이 이만큼 자라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거기 안에 그걸 읽지 못하도록 전반부가 채워져 있어 사실은. 그걸 읽지 못하도록 막 만들어 놓으니까 답답하죠. 제가 왜 저러지 그러면서. 걔가 끼를 부렸다는 말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는 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있을 수 있도록 좋은 위탁 가정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 하지만 그 부모한테 가족이 되고 싶진 않아. 그렇죠. 내 가족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엄마가 나올 예. 때까지만 예. 안전하게 있고 안전하게 좋은 집에 있고 있고 싶다라는 싶은 생각을 거죠. 딱 거기까지인 거예요. 리치는. 근데 이제 얘는 그래봤자 철부지 10대 애고 예. 참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왜 사람들이 10대 애들 리비탕을 안 하는지 알 것 같은 알 수가 예. 있죠. 예, 그런 상황들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뭐 중간중간에 사건들이 많이 생겨요. 이제 허니문 기간을 거쳐서 이제 본격적인 갈등들이 나오는데 특히 리지와의 갈등이 크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리지와 막 싸우다가 그 후안이 다치는 뭐 사건도 벌어지고 거기 타카에 아파. 뭐 발 찍히는 장면 뭐 이런 것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아이들이 마음이 열렸다라고 생각하고 이 두 부부는 이제 마음 안심을 하는 상황이 됐는데 확 상황이 바뀌죠. 그 어머니가 친모가 출소를 하고 데려가려고 엄청 노력을 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법정으로 가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는 끝으로 예, 진행이 됩니다. 됩니다. 참 뭐랄까요? 다시 보니까 참 되게 잘 만든 영화 같아. 잘 만든 영화고 이 중간 중간에 역시 이 헐리우드 영화답게 심어놓은 그런 재미있는 씬들과 또 되게 감동적인 씬들이 되게 연결이 돼 있고 아까 얘기했던 그 출연진들 있잖아요. 그 커플들 입양을 원하는 그 커플들의 얘기가 같이 쭉 이렇게 쭉 가면서 되게 살벌한 얘기인데도 이 사람들이 거기서 모두 서로 위로해주면서 우군이 되어주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도 되게 좋았고 나는 여기서 왜 처음에 이제 마크 홀버그랑 로즈번이 입양을 결심하게 되는 그 연설을 하는 아이가 있잖아. 그렇죠. 입양이 된 어떤 여자애가 나와서 나는 사실 너무 비참했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입양해서 그걸 딱 보고 얘네들이 감동받아가지고 막 어떤 그 아저씨는 일어나가지고 막 그 부모님들 막 안아주고 마크 홀버그도 감동받아서 입양을 결심하죠. 예. 근데 나중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두 부부가 그 부부를 찾아가죠. 그 집을 네. 찾아갑니다. 네. 위로를 받으려고. 네. 초심으로 돌아가자. 저분들을 만나서 그렇죠. 얘기를 듣고 초심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근데 나는 그 씬이 되게 탁월한 씬이었다고 네. 봐요. 뭐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스토리는 나중에 확인하시고 네. 그 집을 찾아가서 거기서 대화랑 나중에 나오고 뭐 네. 이러면서 그 집은 야 빨리 문 닫아 막 이러면 이런 것까지 역시 이 작가가 네. 이 작가 출신 이 감독이 정말 세밀하게 터치를 잘했다. 나는 되게 감동적이면서 웃겨. 감동적이면서 웃기면서도 되게 공감 가고 막 이러는 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화의 좀 특색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세밀한 부분까지 챙기고 너무 막 감동이나 웃음을 막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끌어내려고 그 하지 포인트를 않는 이렇게 거. 다 던져버리지 않고 네. 그렇죠. 조금씩 묻혀가지고 네. 딱 보여주는 어떤 그렇죠. 그런 터치가 되게 세련돼 있다. 네. 그렇죠. 그냥 영화적으로. 그것도 그렇고 결국은 아이를 하나 키우려면 마을 전체가 키운다고 그 모든 사람들이 연관되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수많은 장면 중에 그것도 하나라고 보고요. 이게 공동이라는 것, 이게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이 영화가 처음부터 끝까지 밀고 있다라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된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입양이라는 수단을 가지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어차피 부모는 혼자 완벽한 부모가 없고 누구나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밀어주고 끌어주고 해야 돌봐주고 되는데. 서로 지쳤을 땐 누군가 터칭해주고 네. 심지어는 아이들도 그걸 알아보면 아이들이 터칭해주는 것들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부모가 정말 무엇인가를 오묘한 장면, 오묘한 측면에서 이렇게 확 부각시켜주는 그런 영화 같아요. 네. 그 터치가 지금 말씀 주신 거대로 터치가 가벼워서 정말 좋았어요. 예, 이거 어떻게 보면 진짜 심각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 심각한 부분에서도 그 가벼운 터치 이렇게 풋하고 터질 수 있는 그러한 또 가벼운 그런 코미디 이런 부분이 적절히 조화가 되니까 뒤에 다가오는 감동이 더 큰 것 같고 그리고 그 감동을 막 억지로 하지 않고 역시 가벼운 터치처럼 감동도 가볍게 던졌거든요. 그치. 근데 그게 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았던 게 우리가 TV쇼 이런 뭐 특강이라던가 이런 TV쇼로 또 유명한 뭐 김미경 원장이나 김창옥 교수나 이런 유명한 분들 보면은 가볍게 재밌게 전달하면서 감동 포인트들이 아주 크게 묵직하게 다가오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영화가 나도 모르게 가벼운 웃음들 속에서 이 심각성을 알게 되고 어떻게 보면 가볍게 던져지면서 교육을 받게 되더라고요. 저 스스로도. 그러면서 그 나중에 감동적인 부분이 뭐 아마 형들 뭐 비슷한 부분 느끼셨겠지만 이 마크 홀버그 이 로즈번과 함께 아이들과 함께 다 같이 법정에서 아주 기분 좋게 마무리되는 그 씬에서 음악이 딱 나올 때 마크 홀버그가 눈물을 흘리고 아, 그 음악이 완전 대박이야. 이게 그냥 스타쉽의
스타쉽의 그 Nothing on a Star Bus 나오잖아요. 아 이거 라스트 씬은 너무 좋았어요. 나 이게 예상을 못 하잖아 우리 관점에서. 그쵸. 법정에서 그런 씬이 나오리라고는. 네. 그걸 라스트 씬으로 한 거가 되게 먹여줬고 Nothing on a Star Bus 나오. 이게 그렇죠. 그 무엇도 우리를 멈추게 할 수 없어. 네. 라는 그 노래잖아요. 음악을 딱 트는데 월버그가 노래가 딱 나오니까 이 노래 때문에 내가 감정이 막 이러면서 울잖아요. 근데 그 부분, 예, 그 눈물이 저는 너무 난 이 이미 울고 있었어. 배우가 연기가 아니고 이 마크 월버그가 진짜 이 진심으로 느껴지는 거야. 나는 그 눈물이. 나는 거기서 판사가 너무 좋았어. 네. 아 근데 진욱이 너 왜 울어? 아 근데 저는 또 이 영화가 되게 아주 똑똑한 캠페인이라는 느낌도 들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아주 그치? 똑똑한 캠페인이야. 끝에 그게 인터넷 주소더라고. 예. 인터넷 인스타 영화 패밀리가. 딱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실제 위탁 가정들의 모습을 탁탁 사진들을 보여줘요. 그렇죠. 그러면서 사진들을 진짜 쫙 보여주, 사진들. 진짜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자막이 하나 딱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사이트로 접속하셔라. 라고 사이트 주소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게 따따따.좀 인스턴트 패밀리 ORG. ORG더라고. 네. 이 영화가 그러니까 아주 스마트했어. 이거 진짜 이거는 만약에 누군가가 그 이 사업에 개입해 있는 누군가가 우리가 이런 거를 사람들한테 좀 영화로 좀 알려보는 건 어떨까라고 기획해서 이 감독들과 배우들을 설득해서 이런 캠페인성 영화를 만들었다고 하면 이게 어떤 의도된 작품이라고 한다면 저는 진짜 아주 똑똑한 아주 스마트한 정말 접근이었다. 프로들끼리 만나서 한 거겠죠. 예, 뭐 많은 아니면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걸 수도 있었고 예. 뭐 스폰서십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예. 그럴 수도 있었겠으나 이 영화 시작하기 전에 네. 왜 우리가 많이 보는 그 자막이 딱 있잖아. 인스파이어드 바이 뭐 트루 스토리. 예, 뭐 그렇죠. 이 이야기는 실화의 근거. 우리는 그래서 이거 뭐지? 무슨 실화지? 이렇게 보면서 그걸 까먹죠. 까먹고 나중에 그 ORG 그걸 딱 보고서 이게 진짜 스마트한 네. 이 감독 작가의 그거가 있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죠. 그렇죠. 그 라스 씨는 되게 너무 좋았어요. 좋았어요. 음악도 좋았고 너무 좋아. 아, 우리 끝날 때는 이 스타쉽의 이 노래를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게 근데 영화 음악이었잖아요. 마네킹. 그쵸 마네킹. 네, 맞아요. 80년대 그 마네킹 내가 왜 얼마 전에 그걸 왜 다시 봤는지 모르겠는데 마네킹을 다시 보셨어요. 마네킹 다시 보지 마십시오. 네. 그 마네킹에 나오는 그 마네킹이 그 섹스 앤드 시티의 그 저기잖아. 사만다. 사만다인가? 네, 사만다. 네. 하여튼 그 마네킹 왠지 어깨 뽕 막 이렇게 들어가 있고 막 그게 갑자기 기억나네. 다시 그냥 보지 마세요. 제가 대표로 다시 아니 봤는데. 그 저기 스타쉽은 뭐 이 노래 저희가 말씀드린 노래는 이제 엔딩에 깔아주실 거고 또 유명한 노래는 한번 틀어주실 수 있잖아요. We built this city. 아마 들으면 다 아실 테지만 스타쉽이 사실은 원래 에어플레인 제퍼슨 에어플레인이라는 락 밴드가 80년대 돼서 모던한 느낌으로 개명을 하고 제퍼슨 스타쉽으로 비행기에서 우주선으로 개명을 했는데 80년대 우주로 갔구나. 그러면서 We built the city 이걸로 아주 그 음악 좋았죠. 이 스타쉽이 근데 이 보컬들이 노래 정말 잘하죠. 아무튼 예, 음악 얘기는 거기까지. 마네킹은 보지 마십시오. 하여튼 뭐 영화 좋습니다 진짜. 엔딩 씬. 엔딩 씬 좋고 너무 좋았고. 자잘한 진짜 웃음과 네. 감동과 좋습니다. 저는 뭐 갑자기 아까 얘기했지만 샌디 할머니 무시 못하는데 그 중간에 좀 저는 기억에 남는 재밌던 장면이 리지가 축구를 하잖아요. 축구 경기장에서 어떤 애가 다리를 겁니다. 그래서 몸 부딪혀요. 리지가 넘어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뛰어듭니다. 그러면서 그 등번호가 3번이었거든요. 야 3번 너 일로 와. 너 엄마 어딨어? 그리고 할머니가 막 쫓아가. 네. 샌디 할머니 너무 좋았고 그리고 그 외할머니도 되게 외할머니 좋아. 좋죠. 외할머니도 그 화장한 거 있잖아. 분장. 얼굴 꽃으로 만들어준다고 제일 막내 그죠. 리타가 얼굴에 화장을 했는데 아주 제대로 분장해서 엄마 그거 유성민지. 그래. 그리고 그 두 할머니가 나중에 법정 들어갈 때 샌디 할머니는 티셔츠 선물 받았다고. 그 서로 막 견제하고 이 너무 두 웃겨요. 시어머니와 이 장모님 이 둘이가 또 이 감초 역을 하죠. 네. 그리고 왜 처음에 이제 입양 하나 마나 막 이럴 때 이제 처갓집에서 밥 먹으면서 하는 대사들이 있어요. 다들 막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손잡고 이제 이 기도하려고. 그레이스 하는 거 있잖아요. 식전기도 그렇죠. 추수감사절이에요. 지금 이맘때죠.
그거 하는데 이제 기도를 하다가 말고 서로 대화를 막 하잖아. 그러면서 입양 안 하기로 했다 그랬더니 갑자기 잘 됐다 그러면서 야, 솔직히 그거 우리가 좀 마음이 좀 걸리긴 했어. 그 애들 다 그 마약 그 정키들 애들이고 다 범죄자 이런 우리의 시선을 막 얘기하잖아. 가족들도 그렇죠. 안 하기로 했다니까. 그게 또 동기부여가 되죠. 그때 둘이 갑자기 어씨 할 거야. 그래서 나중에 그 동생도 입양을 결심하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전염병. 그러니까 이렇게 다 번지는 거죠. 이런 이게 사랑의 기운이 번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우리 이 연대가 더 아름다워지는 거죠. 그렇죠. 그거가 이제 영화에 아주 오롯이 잘 쓰여져 있다. 그렇죠. 아 저는 또 그리고 이렇게 좀 아름다웠던 장면은 역시 로즈번과 리지 가운데 이 묘한 감정 기류가 흘렀을 때 이 화장실에서 머리 빗겨주는 그 스킨십. 예. 근데 그 다음이 또 마음이 아프잖아. 마음 아프죠. 마음 아프죠. 그 리얼리티가 있는 거야. 네, 여기 되게 그 이런 내용은 이런 스토리는 사실 그 실화가 없었다면 안 돼, 그냥 안 돼. 쓰기 힘든 디테일 엄청 살아 있고 쓰기 힘든 괜찮아요. 얘기 같아요. 그럼요. 네. 이거는 본 것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거 이게 직접 한 것을 리지가 얘기한 이렇게 거지. 머리가 엉켜 있는 거를 그렇죠. 이렇게 비껴주죠. 머리를 비껴줘서 이렇게 그쵸. 풀어주는데 리지 표정이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되게 사랑을 느껴서 좋은데 또 안 좋은 거야. 그렇죠. 엄마의 자리를 저 아줌마가 대체하려고 한다라는 그렇죠. 그 방어 기제가 작동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순간이 사실 엉킨 머리를 이렇게 로즈번이 빗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풀어주는 건데 거기서 이제 최 과장님 얘기대로 리지는 묘한 거예요. 이걸 내가 좋아해야 될지 아니면 뭔가 따뜻함은 느껴지는데 그치. 이걸 내가 받아들여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막 이런 표정들이 나오면서 거기 이제 엉킨 머리를 이렇게 딱 빗질을 할 때 그 리지의 그 표정 이거 받아들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좋은데 따뜻함이 느껴지는데 근데 이제 그 순간에 로즈번은 따뜻함을 느끼고 있죠. 그렇죠. 로즈번은 좋았어. 그렇죠. 로즈번은 엄청 좋았어. 근데 거기에서 리지가 그냥 되게 무미건조하게 타마에 던지는 게 땡큐입니다. 근데 뭐 엄마는 엉킨 거 다 풀렸어. 이제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하고 빚을 놔두면서 언제든지 써라 이렇게 이제 주고 나가죠. 근데 사실 저는 딱 그 장면을 보면서 참 좋으면서도 이 아이의 마음은 이 엉킨 건 머리가 아니고 마음인데 그게 조금씩 이제 풀리겠구나. 이런 우리는 그런 기대를 했는데 그렇죠. 그 기대랑 전혀 또 다른 반응이 다른 장면들이 또 나오죠. 예. 그래서 정말 이거는 진짜 디테일도 살아 있고 그 디테일들은 전혀 심각하지 않게. 내가 봤을 때 이 션 앤더스 감독 본인의 가족이나 아니면 가까운 사람들한테 어떤 그런 탐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스크립트를 그런 디테일들을 이 사람이 다 노트에 해가면서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디테일들이 다 살아있는 거죠. 나는 제일 정말 핵심적인 장면이고 내가 눈물을 쏟았던 장면은 그 엄마가 데리러 올 거를 알고 문을 나서잖아요. 이 두 부부는 정말 이제 빠져나갈 수 없어. 이제 이 아이들로부터 평생 동안 아마 기억하면서 아쉬워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 근데 그날 아침에 이제 결국은 보내주는 것도 좋게 보내주려고 웃으면서 보내주려고 하는 그 부분에 결국은 일이 틀어져 갖고 이제 친엄마가 그렇죠. 안 나타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에서 아주 잘 표현됐거나 혹은 정말 그럴 수밖에 없다는 자체가 모든 걱정이 이제 큰 딸에게 다 쏟아지는 거야. 이 부부의 모든 걱정은. 얘가 받았을 상처.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말하자면 정말 이제 가족이 탄생하는 어떤 출생의 순간과 비슷한 거죠. 이게. 그러면서 이 아이는 또 그렇게까지 행동했던 거를 자기가 알아. 그러니까 그게 너무 미안하고 하니까 제발 내 동생들만 잘 보살펴달라고. 그렇죠. 자기는 딴 데 가겠다고 하고. 그렇죠. 그 미안함과 그런 것들이 다 섞여 있는 진심들이 있잖아요. 그 진심이 정말 폭발하는 순간이에요. 그 순간이. 근데 나는 그 장면에서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 그게 다 사랑이고 정말 서로를 생각하는 아주 그 행유감이 일어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 순간만큼은 리지는 가장 마지로서라기보다 일종의 또 하나의 부모 같은 마음으로 그렇지. 네, 또 이 동생들을 맡기는 그러한 그런 만큼 그 두 사람한테 똑같은 미안함을 느끼는 거야. 그렇죠. 자기가 그동안 했던 행동에 그리고 거기서 또 우리가 몰랐던 사실을 또 하나 알게 되잖아요. 그 그쵸. 엄마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뭐 이런 것과 관련 리지의 어떤 행동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도 알게 되면서 그러니까 이 영화는 좀 잔펀치가 좀 놀라울 정도로 많아요. 그래서 지금 김 PD가 했던 뭐 그런 포인트는 되게 굵직한 어떤 스토리의 움직임이고 이게 잔펀치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나타난다든가 뭐 어디 놀러 간다든가 축구 시합 하는데 왜 아무 그냥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제일 꼬마인 리타가 아빠 그러잖아. 아 그렇죠. 거기서 마크 월버그는 너무 좋은 거 막 그렇죠. 너무 좋죠. 티는 안 내는데 너무 좋은데 그걸 옆에서 엄마 로즈번이 그걸 보고 있잖아요. 엘라가. 나한테 한 번도 안 오고. 엘라는 갑자기 그거 보고서 너무 막 부럽고 그러면서 막 쫓아가잖아 리타를. 그러면서 야 나 한다 그래서 애가 아줌마 막 이러면서 막 이러는 그런 거. 그게 되게 웃으면서도 되게 잔펀치였어요. 그렇죠. 아 그게 또 진짜 그 부부간에서도 약간 질투가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아빠는 이 마크 월버그는 남편은 아빠 소리 들었고 그렇지. 나도 엄마 소리 들어야 되는데 그 순간에 너무 속상하니까 마크 월버그한테 소리치는 말이 이겁니다. 너무해. 그런데 그 몇 년 뒤에 네. 이제 둘째 후안이 자다가 이제 애가 악몽을 꾸고 막 이러니까 와가지고 이렇게 이불 덮어주고 이렇게 만져주고 이러는데 걔가 또 엄마라고 그렇죠. 거기서 근데 깨우잖아. 다시 한번 얘기해봐. 그러면서 애를 막 깨워 다시. 야 뭐라 그랬어? 다시 한번 해봐. 막 그러면서 그런 잔펀치. 그게 우리가 되게 눈물이 핑 돌지만 웃음이 이렇게 나오는. 사실 근데 이런 씬을 만들어내는 거가 되게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죠. 이게 어떤 이 정서를 만지는 두 가지 양쪽 타치를 한다라는 게 사실 이런 우리가 영화들을 보면은 이런 시도를 많이 해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팔짱 끼고 그냥 클리셰처럼 지나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설득 당하는 순간이 있어 영화를 보다가. 근데 이 영화는 설득을 해요. 잔펀치로. 그렇죠. 그 잔펀치 형 말대로 그 잔펀치가 과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진짜 잔펀치. 어느 순간 설득이 돼 있어요. 물론 과한 부분도 있고 뭐 중간에 그 뭐 청소부랑 뭐 이러는 건 뭐 좀 과한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잔펀치에 우리가 이미 설득을 당해서 나중에는 때리는 대로 맞는 거야. 그럼요. 아예 기다려야 돼요. 손 올리고 가도 올리지 마시고 그냥 맞으면 맞는 대로 계속 있다 보면 크게 옵니다. 거기에 한 가지만 더 붙이면 처음에 이 입양을 바라보는 시각을 굉장히 저렇게까지 표현해도 되나 싶을 정도 솔직하게 표현한 부분이 있거든. 그게 이 장면을 끌어내는 거. 이것 또한 작품의 녹여내기가 매우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장면들이잖아. 이거 수많은 입양 가족들이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을 때 정말 상처가 될 만한 이야기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주 용감하게 처음에 그냥 다 때려놓더라고. 근데 그것 때문에 뒤에가 이게 살아나는 것들이 그냥 확확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정말 솔직하게 그 생각을 했기 때문에 뒷부분에서 만든 잔펀치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 그대로 이 구성 자체가 정말 잘 돼 있어요. 기술자예요. 기술자. 난 김 PD가 이런 캘리포니아 배경에 헐리우드 영화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 같다고. 김PD 형 아까 사실 좀 눈치를 울었다고 봤는데. 내가. 아까 울었자 얘기하다가 김PD 형 눈 빨개져가지고 지금 나는 눈물 막 참고 막 이러는데 이런 스타일 영화들도 처음 안 봤어. 좋아해서 나는 이 영화를 처음에 했을 때 김 PD가 뭐라고 할 텐데 그래도 최 과장이랑 진욱이는 좋아하겠지 하고서 조심스럽게. 근데 왜냐하면 좀 쉬어가려고 그런 거거든요. 좀 심각한 영화들이 많아서 좀 이쪽에 가면 아무튼 스포일을 했구만. 이 영화는 더 이상 스포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구해서 보시고 3년 된 영화고 좀 나름 따끈따끈한 영화예요. 그렇죠. 인스턴트 패밀리. 예. 뭐 3분 가족인가? 근데 이제 이 영화의 마지막에 내가 사족처럼 꼭 붙이고 싶은 말은 사족. 정말로 강아지 한 마디를 입양해도 그쵸? 책임을 다 못하는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 인간의 한계를 약간 판타지가 돼서 물론 이 영화는 되게 그 부분들을 아주 심도 있게 잘 그렸고 재미있게 웃음으로도 만들면서도 사람들한테 전달할 걸 다 전달했다고 보지만 입양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이게 정말 그런 현상은 아니다. 강아지 입양하듯이 강아지도 마찬가지잖아 진짜.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과 함께 살아간다라는 것 자체가 내가 철학 비슷하긴 하지만 이건 정말 인연이 아니고서는 좀 쉽지 않겠구나. 맞아요. 그런 생각을 한 번 더 사족처럼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걸 정말 개선해야 되는 건 분명히 맞고 우리 안에서 이런 현상들이 정말 늘어나야 되는 건 맞는데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또 틀어질 때는 또 한없이 틀어지는 게 인연이니까. 그렇죠. 그랬다고 해서 또 비난하거나 또 이럴 수 그렇죠. 없겠지 않겠냐 그렇죠. 이런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가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그 입양 수출국 이런 되게 불명예스러운 호칭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근데 이제 우리가 공동체가 좀 더 이런 거에 좀 신경을 쓸 수 있는데 이 영화가 큰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많이들 보시고 옆에도 알려주세요. 전도가 됐으면 좋겠네요. 예. 좀 알려주시고. 예. 그래요. 네. 약간 비슷한 내용으로 어떻게 한국에서도 리메이크해도 근데 정서가 상황에 맞게 잘 각색하면
네. 좋을 것 같고 특히 그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엔딩 크레딧과 함께 올라오는 실제 그런 사진들 네, 그것과 함께 또 리지가 이렇게 노래하는 모습이 네, 이거 같이 원래 보이죠. 노래하고 그 니켈로데는 거기에서 아역 배우로 계속 했었죠. 제가 아무튼 이 영화를 보자마자 울면서 카톡을 남겼을 정도니까 여러분 좋은 영화입니다.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조부모가 위탁하고 있는 가정, 친족이 위탁하고 있는 가정에게도 그렇죠. 응원을 보내고 네. 아, 네. 그럼요. 맞습니다. 아주 힘찬 응원의 말씀들 전했으면 뭐 좋겠어요. 따뜻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음악은 Nothing Gonna Stop Us 나온가요? 네, 스타쉽의 Nothing's Gonna Stop Us Now를 듣는데 이 마크 노래가 월버그를 울렸던 노래. 근데 이 노래가 사실 뭐 이렇게 그 장면에 잘 맞았나? 되게 좀 사실 좀 뜬금없는데 너무 뜬금없는데 잘 맞았어요. 네. 아, 그러니까 이게 끝까지 밝아서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나 너무 나도 근데 그러니까 모르는 노래였으면 제 감정을 못 건드렸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이 노래를 알고 이 노래가 뭐 어쨌든 우리를 멈출 수 없다라는 얘긴데 그렇죠. 그 수많은 역경을 겪고 이들이 이제 그 법정 앞에 딱 쓴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음악이 딱 나오니까 와. 저는 진짜 이때 마크 월버그의 그 눈물이 나는 그 표정, 눈물 닦는 그 표정이 저를 울려갖고 와 이거 진심인데 얘 지금 눈물이 이 근데 사람 웃기기도 해. 웃기죠. 그러니까 이게 진심인데 마크 월버그가 월버거라는 브랜드 만들어가지고 햄버거 장사하는 거 알아요? 아 그래요? 예, 햄버거집 그 오너예요. 지금 형 음악 혹시 계속 나와요? 몰라요. 하여튼 그래서 햄버거 엄청 잘 팔린다. 이름이 월버그라서 월버거. 하여튼 Nothing's Gonna Stop Us Now 이게 참 오스카 주제가상 후보에 올라가서 못 받았잖아. 더티 댄싱 때문에. 그때가 같은 시기예요. 그때 87년인가 88년인가 뭐 하여튼 그때입니다. Nothing's Gonna Stop Us Now. 이거 유튜브에 찾아보면은 저기 아까 말씀하신 마네킹 영화 장면이 같이. 막무가내의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